반갑습니다. 에이전TV 2%입니다. 네, 100%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아마존을 통해서 이제 B2C로 수출하기를 해보셨던 네. 그 준비 단계 여러 가지 네. 스텝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에 이제 아마존 셀러 가입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프로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네. 지난 시간에 보였던 도표를 다시 한번 잠깐 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셀러 등록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 이걸 미리 좀 알아봤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셀러 등록할 때 필요한 네. 기본 준비 사항을 좀 한번 볼까요? 네, 그러시죠. 셀러 가입할 때 이제 필요한 그런 사항들을 보면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그 결제가 그렇죠. 이제 오거니 가거니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은행 계좌번호가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그렇죠. 송금 번호. 네. 그 다음에 이제 결제가 가능한,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렇죠. 해외에서 결제가 가능한 그런 신용카드, 네. 그리고 이제 여권. 네. 대신에 이제 여권의 만료 기간이 6개월 정도는 남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거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마존에서 사용하는 게 이제 그 페이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베이에서 사용을 하고요. 네. 아마존에서 사용을 하는 것은 이제 그 페이오니아 그렇죠. 계좌를 이제 가상으로 이제 만드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주소는 이제 실제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 입력을 준비를 하셔서 이제 그 셀러 가입 등록을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화번호라든지 그 다음에 셀러 가입에 필요한 그런 이제 기업의 그 업체명 그리고 이제 회사의 형태 이런 것들은 이제 셀러 가입을 할 때 선택 사항으로 이제 셀렉을 하는 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제 그것들이 이번 장에 보시듯이 sell.amazon.co.kr KR을 보시면은 우리 KR이니까 이제 한국 사이트죠. 네, 편리하게. 예, 한국 사이트니까 이제 그 한국말로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가시면은 큰 문제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프로님. 그리고 용어가 조금 생소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네. 그 셀러의 그런 종류, 네. 그다음 용어들을 조금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이제 용어 디테일한 자본에 대한 용어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번에는 이제 아마존 셀러로서 이제 일반 인디비주얼 셀러와 프로페셔널 셀러부터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떨까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 사실상으로 이제 매 건별로 돈을 내느냐, 아니면은 이제 한 달에 구독료로서 돈을 얼마 39불 99를 내느냐 하는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판매량이 많이 증가할 경우에는 건별로 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월 구독으로 해서 이렇게 내는 것이 당연하게 그게 좋죠. 좀 저렴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인디비주얼 셀러와 프로페셔널 셀러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가능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인디비주얼 셀러로 가입해가지고 세팅을 해가지고 이제 아마존에서 승인을 얻은 다음에 내가 이제 이렇게 그걸 하기 전에 이제 제품 등록을 하고 셀러 등록을 하고 제품 등록을 할 때 그때 셀러 등록할 시점 돼가지고 이 프로페셔널 셀러로 바꾸어도 괜찮을 듯합니다. 그럼 일단 아무래도 이제 승인까지 준비 기간이 조금 필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기간은 이제 뭐 굳이 이제 프로페셔널로 안 해도 그렇죠. 일반으로 해서 일단 등록을 하고 승인이 돼서 정식으로 제품을 네네. 등록을 하거나 이제 판매가 이루어질 때 그때 전환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단돈 몇십 불이라도 세이브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프로페셔널로 결국은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용하는 템플릿 모듈이 다릅니다. 모듈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제품을 등록을 할 때 이제 템플릿이 A 플러스라는 게 있는데 A 플러스 쓰려면은 이 프로페셔널로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뭔가 지금 셀러들이 상품을 등록하거나 이렇게 할 때 옵션이 조금 달라진다는 걸로 좀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인디비주얼 셀러는 건당 이제 0.99불, 이제 일부를 내는 거죠. 일부를 내는 거고, 프로페셔널 셀러는
39.99 그러니까 40불을 내는 거죠. 월당. 월당으로. 네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프로페셔널 셀러는 한테는 특혜가 많이 주어집니다. 그게 특혜가 주어진다는 게 제품을 등록하는 어떤 템플릿을 꾸미는 거.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서 이 어디 표에서 보시듯이 여러 가지 이제 아마존의 어떤 비즈니스로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나중에 되면은 이 마케팅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MS라고 하는데 아마존 마케팅 서비스 그걸 받는 것도 이제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아마존 계정비로서 이제 그 인디비주얼 셀러는 건당 제품 하나 팔리는 건당 1불 0.99불을 냅니다. 네. 그리고 플러스 에디셔널 이제 셀링 피를 내는 거고 이 프로페셔널 이제 계정은 한 달에 39.99불을 내고 플러스 셀링 피를 내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전체를 한번 판매에 대한 비용을 보신다면은 판매 수수료는 8%에서 15%. 제품마다 또 다른 네네네. 그런 수수료율이 있네요. 네, 그렇죠. 수수료가 15%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 아닌가요? 사실은 15%에다가 이제 배송비나 FBAP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15%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하셔야 네, 됩니다. 제품 단가를 선정할 때, 네. 판매 단가를 선정할 때, 네. 이 부분을 좀 잘 고려해가지고 정확한 책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안 그러면 정말 독박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참고료도 있고 또 리펀을 됐을 때 제품을 갖다 도로 반송이 되면은 리펀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 리펀 어드미션을 피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애드버타이징 하면은 이제 광고료죠. 광고료를 적어도 10%에서 15%는 책정을 해야 됩니다. 비용이 네. 추가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30% 정도 이상은 이렇게 고려를 해야지만이 아마존에서 판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품 단가가 이제 낮을 경우에는 네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은 이제 이 아마존의 판매를 위해 가지고는 그 시뮬레이션을 이 프라이스에 대한 판매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뮬레이션 간단하죠. 네네. 나중에 그 부분도 한번 그럼요, 조금 그럼요. 팁을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아마존 셀러로서 이제 판매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방법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판매 방식이요?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아마존 셀러가 있고, 아마존 프라임이 있고, 그리고 아마존 밴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아마존 이제 그 셀러와 프라임은 많이 아는데, 네. 밴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장단점이나 또 용어 설명을 좀 간단하게 구독자분들한테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 셀러는 아마존에서 이제 그 고객들이 오더가 들어오면은 그 오더를 가지고 바로 이제 직접 셀러가 이제 배송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배송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프라임은 이 FBA를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아마존 이제 그 셀러 입장에서는 FBA이고 이 고객들 입장에서는 프라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객들은 프라임으로서 이제 빨리 받을 수 있다 하는 장점을 가지고 그렇죠. 있죠. 아마존 창고에서 직배송이 되니까 아무래도 단가나 시간적으로 좀 단축되는 그런 효과가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말씀하셨듯이 장점이고 그 반면에 단점으로는 아마존 고객에 대한 어떤 비용 부담, 그 비용 부담보다는 이제 그 반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셀러로서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도표에서 설명해 놨듯이 네. 그걸 참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네. 쉽게 그러니까 CS를 할 수 네네. 있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는 대신에 네. 반품은 좀 반품률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고객들이 반품하는데 부담이 적으니까 네. 이제 그 언제든지 반품을 할 수 있으니까 이 프라임 고객들은 거의 이 비용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반품을 하는데 프리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반품률이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장기간 보관 시에는 이 창고료도 굉장히 올라간다 하는 걸 갖다 고려해 주시면 지금 좋겠습니다. 밴더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네네. 이 밴더라는 개념은 아마존에서 밴더다라는 한 거는 뭐 어떤 의미인가요? 밴드라는 개념은 1차 밴드, 2차 밴드는 아시죠? 그렇죠. 예, 1차 밴드, 2차 밴드가 있듯이 아마존 밴드가 되면은 아마존에다 납품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소울바이 아마존이 되는 겁니다. 소울바이 아마존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아마존에서 어떤 판매하는 형식으로서 되기 때문에 이 아마존에서 광고도 자체적으로 하고 또 이제 신뢰도 높기 때문에 매출액은 좀 증가됩니다. 증가되는데 판매의 단점은 결정이 60일입니다. 텀이 길군요. 네네, 텀이 깁니다. 그리고 또 이제 CS에 대한 부담을 갖다가 이 일반 이제 그 셀러로서는 적어지는데 그만큼 반품률이 또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은 이 셀러가 해야 된다. 이프로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존 벤더로 등록이 되면 네. 좋은 점도 당연히 많겠죠. 네. 근데 반면에 아마존에서 이렇게 가격적인 단가 제약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막연한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제약은 굉장히 큽니다. 내가 이제 아마존에서만 판매를 할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그 문제가 아마 자체적으로 아마존 단가가 결정이 되니까 네.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아마존에서도 팔고 예를 들어 가지고 월마트에서도 팔고 다른 어떤 내 이제 거래처에서 판매를 하게 된다 했을 때는 아마존의 가격과 어떤 다른 셀러의 다른 어떤 우리 판매 채널에서의 가격이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되는데 네네네네. 아마존이 변경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우리 그 거래처가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 변경이 되어버리면은 이 따라서 움직이는 요즘은 모든 것이 AI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약간 민감할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네네네. 제가 이제 경험으로서 이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고 월마트에서 판매하는데 월마트에서 그 1달러 내려버리니까 이 아마존에서는 1.1달러 내려버리더라고요. 아, 가격 경쟁을 네네. 하려고. 네네. 네. 그게 아마존 이 AI가 하기 때문에 네네. 그 개인들이 하기가 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이프로님께서 네. 아마존 셀러의 그런 용어들, 판매 방식, 장단점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아마존에 이제 막 발을 내딛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좀 생생한 그런 좀 이렇게 실제 있었던 경험들 네. 이런 것들을 좀 듣고서 또 좀 워밍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프로님께서 경험하신 카테고리 1위의 그 생생한 경험을 네. 좀 구독자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이 그림에 띄워드렸듯이 사실은 아마존에서 카테고리에서 1등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어떤 판매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리워드가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인들도 반드시 1등을 해야 됩니다. 1등을 하면 어떤 일이 나느냐? 빔 프로젝트 아시죠? 네네. 빔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그 판매를 했는데 네네. 이 저희들 제품이 가격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중국 제품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일본 제품에 비해서도 이제 가격이 싼 편이 전혀 아니었고. 그런데 이 제품을 가지고 제가 카테고리에서 1등을 했죠. 그러니까는 네. 비싸서 단가가 높다고 판매량이 떨어지거나 잘 안 네. 팔리거나 네. 이런 또 원칙은 또 아닌 거네요. 아, 그럼요. 이 중요한 거는 어떻게 마케팅 하느냐, 어떻게 인내심을 가지고 알려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가격이 높다, 가격이 낮다, 가지고 이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가격에서 높은 가격만큼의 반드시 거기에 대한 어떤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특성이 있을 겁니다. 메리트를 좀 어필을 그럼요, 하면. 그럼요. 네네. 그걸 충분히 이제 이 고객들한테 어필을 해 나가면은 차근차근 쌓아나가면 제 같은 경우에는 9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제품이 출시하고 1년 3개월. 그리고 이제 제가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딱 9개월 만에 가장 가지고 싶은 빔 프로젝트 1위를 갖다가 거의 한 3개월, 6개월 이상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형 프로젝트에서는 넘버원을 갖다가 제가 이제 했었죠. 9개월이면 도전해볼만 한데요. 그럼요. 1등을 하면 하루에 한 얼마 정도 팔린다고 생각하세요? 상상이 안 가요. 예. 저도 사실은 이 1등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빔 프로젝트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가 345불에 팔았습니다. 네, 단가가 꽤 높아요. 네네. 초기에는 뭐 한 400불 넘었었는데,
345불로 팔면서 하루에 100개 이상이 나갑니다. 아마존 하루에? S만. 올리 아마존에서만 100개 네. 이상이다. 그러면은 한 34,500불이잖아요. 100대만 하더라도. 네네네. 그리고 다른 채널에서도 아마존에서 판매가 많이 되면 다른 채널에서 판매가 많이 됩니다. 그냥 검색을 또 해보잖아요. 그럼요. 사실 아마존에서만 이제 34,500불. 그 사실 정확하게 이제 100대가 아니고 100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한 3만에서 한 4만 불 사이로 이렇게 매일 판매가 됩니다. 아마존에서만요? 네네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채널에서는 판매가 되죠. 왜냐하면 이제 소비자들이 또 네. 검색을 1순위로 아마존을 이제 검색을 해보고 네. 많이 팔리는 아이템을 알아보고 그 다음 또 오프라인에서도 확인하고 그렇죠. 다른 루트에서도 확인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그럼- 판매량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증가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유, 당연하죠. 아마존에서 판매량이 1위를 한다는 것은 아마존뿐만 아니고 다른 채널, 나의 거래 채널에서도 다 올라갑니다. 심지어 나의 웹사이트 kdcusa.com에서도 이 판매량이 축쑥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아마존에서 순위만큼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이해를 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그 외에도 아마존에서 1등 했을 때 일어나는 에피소드 참 많습니다. 뉴욕 타임즈 아세요? 알죠. 뉴욕타임즈. 뉴욕 타임즈. 뉴욕 타임즈에서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광고를 실는데 거기에서 공짜 광고를 실어주겠다는 연락이 옵니다. 판매량이 네. 증가를 하다 보니까 네. 거꾸로 무료 광고를 해주겠다. 그럼요.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죠. 그럼요. ABC 방송 알죠, 미국에서. 예. ABC 방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내가 1등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1등이 아니더라도 탑 10 안에만 들어가더라도 상당히 어떤 이렇게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어떤 제품이나 제가 판매한 제품이 좋았다. 제품이 이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제품이다. 이걸 떠나서 어떤 제품이든 특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특허에 등록되어 있고 한 제품이라면은 당연하게 전 세계 시장을 갖다 대상으로 전 세계 시장의 대상이 되는 그 길목 그게 아마존에서 일단은 1등을 하게 되면은 그 길이 열린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제품을 잘 포장하고 네.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네, 그럼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마존 혹시 본사가 어딘지 아세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아마존의 본사는 시애틀에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마존 본사에 초대받으셨어요? 연구원들하고 같이 새로운 제품을 갖다가 연구 개발하는데 참여해달라 하는 걸로 제가 같이 회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아마존에서 그때 이제 제가 프로포즈를 받은 걸로 본다면은 이 아마존에서 자체 연구 제품 개발로서 sold by 아마존뿐만 아니고 manufactured by 아마존이 되면은 한 몇 개 정도 이렇게 1년에 오다가 나온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상상이 안 가요. 네. 예. 저한테 이 프로포즈를 돌아는 걸 보면은 50만 대, 100만 대, 200만 대였습니다. 1년에요. 1년에. 애니얼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100만 대 같으면은 1달러짜리면은 100만 불이고 10달러짜리면은 1000만 불이고 100달러짜리면 1억 불입니다. 한 제품을 가지고. 그게 아마존의 위력입니다. 네. 제가 생각에는 참 대단한 거죠.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아마존을 해야 되느냐? 제 생각은 이 알리바바에서 제품을 구입해 가지고 아마존에서 파는 것 이거보다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하나 특화를 시켜 가지고 이 제품을 가지고 아마존에서 재배를 하는 거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말씀하시는 코리아. 거죠? 그렇죠. 네. 알리바바에 사면은 네. 이 소싱을 하면 알리바바 돈을 벌잖아요. 그리고 아마존에 팔면은 미국이 돈을 벌잖아요. 근데 또 이제 알리바바에서 물건을 많이들 소싱을 하셔가지고 그럼요. 이제 아마존에 그거를 다시 이제 재판매하는 그런 루트도 많이 이제 알고 계시는데 그것도 대부분 좋긴 그렇게 하지만 하시죠. 네네. 그 제품에 대한 품질, 퀄리티를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이제 제품을 이제 홍보를 하고 안정적인 궤도에 이제 끌어올릴 때까지는 네. 그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으로
할수 있는 게 저는 뭐 좋겠다. 궤도에 끌어올리더라도 네네네. 이 메이드 인 코리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 제조업, 그리고 우리 현재 유통하는 분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아마존에서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이를 이제 판매함에 따라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아주 유익한 말씀 정말 네. 감사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가 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될지 좀 소개 좀 네, 시켜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그 아마존을 셀러로 등록을 하시는 것,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도와드리고, 그리고 또 그걸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국제 간의 결제, 뭐 페오니아라든지 네, 네. 이런 결제하는 네, 네. 그걸 갖다 등록을 해야 되니까 네, 네,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백프로님께서 네.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네.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잘 준비해서 네네. 좀 알기 쉽게 이해하시기 쉽도록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